현장에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배운 게 시험에 안 나와요.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생겼어요. 그죠? 그럼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건 부모님들이 공감을 한 거죠. 아, 어릴 때부터 언어는 배우는 게 좋구나.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영어 유치원이 생기고 났더니 아이들이 영어 역량이 좋아진 거 맞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. 영어 유치원에 안 다니더라도, 영어 유치원 비싸거든요. 안 다니더라도 영어 책을 어릴 때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. 최소한 PD님이 영어 공부 ABCD를 배울 때가 몇 살 때였죠? 처음으로 배울 때가? 전 중학 그죠. 근데 지금 애들은 ABCD를 아무리 늦게 배워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걸요? 그렇잖아요. 아니면 그 전에라도 엄마들이 집에서 ABCD를 책으로 접하게 해주던지. 제 얘기는 영어라는 거는 빠르게 접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? 영어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영어가 시험이요.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어요. 그게 무슨 뜻이냐? 대학 입장에서는 영어 수준이 특정 이상으로 애들이 대부분 다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상대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왜?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의 영어는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세밀하게 등수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절대평가라는 건 이 점수가 넘어가면 너희들은 다 똑같은 등급이야 이거거든요. 근데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부터 3등급 안쪽 애들이 몇 퍼센트가 됐는지 아세요? 50% 이상이 다 3등급 아니에요. 원래 상대평가로 하면 3등급이 23%에서 끊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지필평가의 무게감도 줄여준 거죠. 자, 그렇게 됐어요, 영어는. 근데 수학은 분명한 건 고등수학 선행을 PD님은 언제 시작하셨어요? 안 하셨잖아요. 고등학생 때 한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초사부터도 해요. 예, 늦어도 중1, 2때는 한단 말이죠. 그럼 이것도 분명히 땡겨진 건 맞죠. 근데 웃긴 건 예전보다 수학을 더 못해요. 고등수학은. 더 못하는 정도가 어떻게 증명된지 아세요?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을 하도 못하니까 줄인 거예요.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줄였다고요. 중국이라는 줄? 네. 피디님이 수학을 배울 때보다 한 3분의 1이 날라갔어요. 3분 배워야 될 게. 수 원투를 안 배운다는. 안 배운다는 게 거기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버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가르치길 줄인 거예요. 대학교 교수님들이 걱정할 만큼. 야, 그것만 배워서 대학교에 온다고? 아, 어떡해. 미적분도 못하는 애를 우리 보고를 받으라고?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. 네, 근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서 최소한으로만 만들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. 굉장히 충격적이죠. 이유가 뭘까요? 이유 궁금하시잖아요. 이유가 사실은 이래요. 이것도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시장에서 보세요.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면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쭉 사교육으로 학년이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고학년을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선생님들도 따라서 저학년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려왔어요. 그래서 완성도가 쭉 연결이 돼요. 근데 수학은요, 내려와야 되는 컨텐츠가 안 내려와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봐봐요. 수학하는 시가 빨라졌죠? 그러면 초등 선행이나 중등 선행도 빨리 끝나겠죠? 그런데 초중 학원들, 수학 학원이 있다고 칠게요. 얘네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냐?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데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원래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학년이 내려왔으니까 초중 학원도 내려와서 저학년부터 가르치고, 맞잖아요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중학교 1학년이 됐든 고등 과정을 할 때는 고등 과정을 다뤘던 전문 콘텐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줘서 얘네들을 가르쳐줘야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는데, 이 텀에서 고등 시장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 쉽지 않으니까 고등학생 수요도 충분한 거예요. 그리고 돈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많이 쓰는 거죠. 왜? 입시가 코앞이니까.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똑같이 5명을 가르쳐도 고등학생 5명 가르치는 게 돈이 더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내려오는 거죠. 약간 옵션 개념. 네.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안 내려오는데, 영어는 어릴 때도 영어한테 돈을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 시장이 안 내려오니까 중간이 텀이 생기잖아요. 근데 초중학원에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진도는 다 나갔잖아요. 그러면서 이상한 수학들이 생기기 시작해요. 피디님은 안 배웠을걸요? 사고력이라는 거 배우셨어요? 아니면 경시라는 거 배우셨어요? 아니면 체험 수학이라는 거 배우셨어요?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우셨잖아요. 스토리텔링 수학 배우셨어요? 하나도 안 배우셨잖아요. 근데 이런 수학들이 포지션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? 메꿀 게 있어야 되잖아요.
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포장지가 씌워져 있냐. 이런 걸 배움으로 인해 네가 고등학교 때 배울 수학에 사고가 확장이 돼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. 난 영어 토플 시험을 볼 건데 탭스로 공부할래.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? 성인들이? 없죠. 토플 시험 볼 사람들이 토플 학원을 다니지 탭스 학원을 안 다닌다고요. 이런 거는 똑같아요. 고등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나는 창의사고력을 공부해서 확장을 할래. 아니면 경시를 해서 확장을 해볼래. 아니면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.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. 다이렉트로 그 공부를 하는 게 지필평가에서는 가장 유리한데, 문제는 수학은 지필평가 비중이 작을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? 그럼 다이렉트로 그걸 지필평가를 공부를 해야죠. 근데 대부분 다 둘러 옆에 걸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상 그걸로 들어갔더니 현장에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배운 게 시험에 안 나와요. 제가 기출해석이라는 교재를, 이런 교재를 이제 제가 초중 애들한테 시키거든요. 기출해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있어요. 애들은 기출을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웃긴 건 기출 해석은 안 하고 기출 해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다른 공부를 해요.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기출 해석을 하는 학습을 안 하고요.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기출 해석을 다룰 정도로 실력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.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모든 아이들은 등급이 1등급인 아이도 있지만 9등급인 아이도 있어요. 고1이 됐을 때 9등급인 아이도 있을 거라고요. 그럼 9등급인 아이는 공부 안 해요? 기출 등급이 9등급인 아이도 있을 거고, 시험 문제라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죠. 그럼 쉬운 거는 애들이 공부 안 하나요? 아니잖아요. 무조건 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건 존재해요. 기출 해석에서.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이거죠.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공부 컨텐츠가 있는데 시장에서 그 컨텐츠를 다루지 않거든요. 고등학생한테는 다뤄요. 근데 초중한테는 그걸 안 다루는 거예요.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.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. 소비자들은. 그러니까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. 예. 하면 좋겠지, 막연한. 네. 정말 그 막연한. 근데 교육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는 내가 좋은 걸 먹었어요. 지금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음식이 그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나중에라도 오래 살겠지,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 이건 그렇다고 쳐요.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버리잖아요. 빼기 안 돼요. 그렇잖아요.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돈이 아니고 시간이에요. 아이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리면, 물론 교육도요, 나중에 이제 초중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나중 가서 다시 공부를 해도 되긴 되는데, 이제 부모님도 이 교육을 느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. 그 시기가 지나가면.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경쟁이라는 거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. 그래서 전 어차피 그 시기를 보내야 될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더 시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.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양의 구성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고,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, 본 영상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이런 느낌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사실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그걸 공부하기가 귀찮거든요. 부모님 입장에서. 야, 저 사람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.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.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단검사를 봐봐야 되겠다. 너무 많으실 거예요.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릴 수 있어요. 만약에 저한테 진짜 그런 진정성이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세요. 메일 주소를 제가 그 링크창에 그러니까 그 유튜브 그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그럼 메일을 보내세요. 그럼 제가 그걸 갖다가 검토해서, 저도 일단은 웨이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, 급한 분들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.